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린 친자식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유언장이 떨리고 있었죠.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 오늘 그들의 관계는 한 장의 문서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그 선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유산의 상당 부분이 혈육이 아닌 며느리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계산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재산 노린 거라고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효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75살.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5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린 둘째가 매일 밤 물어올 때마다 순자 씨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견뎠습니다. 오직 하나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그것이 순자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했죠.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무사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둘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두 아들 모두 반듯하게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각각 결혼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두 명의 며느리가 생긴 거죠. 큰 며느리 지영 씨는 대학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똑 부러지고 커리어도 화려했죠. 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 씨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한 학벌이나 경력은 없었죠. 하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순자 씨를 잘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생신 때면 선물도 준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승진을 거듭하면서 일에 매진했죠. 주말 출근도 잦았고 해외 출장도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찾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도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로 간단히 안부만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는 얼굴을 비추지만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었죠.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는 말에는 저는 일이 있어서요 라며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뵀습니다. 손수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고 집안 청소도 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하고 약 복용 시간도 챙겼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친딸도 안 이럴 텐데. 순자 씨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죠. 수진 씨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어릴 적 부모님께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옷을 챙기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겼죠. 화려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순자 씨는 점점 둘째 며느리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언제나 곁에 있어준 사람은 수진 씨였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순자 씨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걷기도 불편했고 혈압약도 매일 복용해야 했죠.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둘째 아들 내외가 제안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생활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짐이 되겠니?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수진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거절했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으니까요. 대신 수진 씨는 더 자주 찾아뵀습니다. 거의 매일 들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죠.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아프실까봐 항상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수진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변호사 사무실 좀 가야겠다. 네?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겠어. 순자 씨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수진 씨는 어머니를 변호사 사무실에 모셨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혼자 변호사와 오랜 시간 상담했습니다. 수진 씨는 밖에서 기다렸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자 씨의 표정은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 정리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 어머니, 무슨 내용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비밀이야. 순자 씨는 빙그레 웃으며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수진 씨가 평소처럼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죠. 어머니.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순자 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뇌졸중 초기입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급히 병원으로 왔죠. 이제 혼자 사시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수진 씨가 말하자 지영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잠깐, 그건 우리가 먼저 상의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우린 장남집인데. 형님, 하지만 두 분 다 바쁘시잖아요. 바쁜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둘째 아들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못마땅했지만 딱히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죠. 수진 씨는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약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식단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빠짐없이 동행했죠. 반면 큰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짧은 인사를 남기고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사오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려는 듯 했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중환자실로 직행했죠. 사흘째 되는 날 순자 씨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이 침대 주변에 둘러섰죠. 순자 씨는 흐릿한 눈으로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다들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자식들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죠. 장례는 조촉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어머니답게 화려하지 않은 장례식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오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중 예금 3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1억 원은 둘째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순간 지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머지 재산인 아파트 소유권과 예금 2천만 원은 요양원과 고아원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지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들한테 상속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자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인데 며느리한테 재산을 준다고요? 그것도 둘째 며느리한테만요? 지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수진 씨가 말했지만 지영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산 받는 사람이니까. 당신 계산적으로 어머니한테 잘한 거잖아요. 재산 노리고. 형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드나들고 이것저것 챙기고. 다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진심? 웃기지 마세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동생 며느리도 나름 열심히 한 거야. 당신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재산을 줘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유언자께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순자 씨의 모습이 나타났죠. 얘들아 그리고 며느리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화면 속 순자 씨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할 거야. 특히 민수와 지영이 너희는 많이 섭섭할 거고. 지영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착한 아이였어. 동생 챙기고 엄마 걱정하고. 일찍 취직해서 엄마 부담 덜어주려고 했지. 화면 속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졌어. 점점 바빠지더니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내가 서운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바쁜 걸 이해해. 하지만 가끔은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단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야. 민수가 너를 만난 게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는 일에만 매달렸고 가족은 뒷전이었어. 지영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는 명절 오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했지. 엄마가 아파도 바빠서 못 가요라고만 했고. 심지어 내가 입원했을 때도 한 번밖에 안 왔었어.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왔고 내가 아플 땐 밤새 간호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진이 너를 계산적이라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는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해준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겨울에 내복 사다 준 것, 병원 갈 때마다 새벽같이 와준 것, 내가 외로워할까봐 매일 전화해 준 것. 그 모든 게 진심이란 걸 엄마는 알아. 화면 속 순자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재산 일부를 남기기로 했어. 그건 대가가 아니야. 그저 엄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고민이 많았어. 순자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만 모든 걸 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요양원과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 순자 씨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지만 내가 세상 떠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 순자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란다. 가족은 재산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지영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는 일과 성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도 부탁이 있어. 내가 준 돈으로 내 행복을 찾아. 그리고 너희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형님 내외 와도 잘 지내주고. 화면 속 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재산이 아니야. 함께했던 추억과 따뜻했던 마음이란다. 돈은 벌면 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했어. 큰아들 민수도 둘째 민호도 며느리 지영이도 수진이도 모두 다 내 소중한 가족이었어. 부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화면이 어두워지며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너무 못났어요. 어머니.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형님 괜찮아요.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도 형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네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죠.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습니다. 나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 엄마가 그렇게 외로워하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어.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바쁜 게 아니었어. 그냥 불편했던 거야. 엄마 보면 미안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됐어. 지영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일이 더 중요했고 승진이 더 중요했죠.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데.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오빠.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길 바라셨던 거예요. 민호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진짜 가족으로. 민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지영 씨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아니 동생.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줄래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지.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요즘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그런 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씨의 유산이 기부된 곳이었죠. 어머님의 기부금으로 새로운 의료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의 말에 네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보며 그들은 순자 씨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분들, 홀로 쓸쓸히 지내시는 분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외로우셨겠지. 민수는 한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꼭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도 매달 함께 찾아가기로 했죠. 지영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진 씨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동생,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형님,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두 며느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자매처럼 지내게 됐죠. 민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도 저녁에는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습니다. 민호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어릴 적처럼 다시 가까워졌죠. 함께 운동도 하고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은 순자 씨의 기일에 산소를 찾았습니다. 함께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어머니께 절을 올렸죠.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민수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영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머니를 추억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자 씨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씨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유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죠.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을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을 가져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사랑이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